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2016년 대선 선거일이 11월 둘째 주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1년이 남아있죠.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는 오늘쯤이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누군지 결정이 나 있을 겁니다. 2016년 대선 예선전 지금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누가 당선될 것인가,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가 아직은 암중모색입니다. 정치판의 1년은 보통 일반사의 10년이다. 즉 온갖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USA Today가 이번 주에 이번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가지 요소를 제시를 했습니다. 누가 당선될 것인지 확언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당선자가 나오는 데까지 영향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사안들은 이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째는 FBI가 힐러리 클린턴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인가. 둘째, 과연 도널드 트럼프가 예선전에서 이기고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넷째, 시리아 내전 사태가 과연 폭발을 하게 될 것인가. 다섯째, 혹시 제3당 후보가 등장하지는 않을까. 이런 5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그 요점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힐러리 클린턴의 그 벵가지 사건. 이 테러 사건에 대한 처리를 잘 했는가 하는 조사를 이제 의회에서 하다가 다른 문제로 불거진 것이 바로 이제 이메일 사건이죠. 이메일을 사적인 그 이메일로 사용했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었느냐 또는 이 사적인 이메일로 인해서 비밀 사항이 노출이 됐는가 이것이 이제 초점입니다. 지난달에 10월에 하원 청문회가 다시 열렸습니다만은 당시에 클린턴이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청문회를 통과했다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FBI의 수사입니다. 이 Counter Intelligence Division 정보국의 수사인데 만일 수사 결과 네거티브한 보고가 나온다든가 클린턴의 그 행위가 위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소한다 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FBI도 대선 전국의 수사를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임스 코미 국장이 이 문제는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잘 수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기소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대선 이번에 그 운동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클린턴이 비윤리적이었다. 불법적으로 이메일을 사용했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전체의 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 선두를 달리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지난 여름 또 이번 가을 선두로 아주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선두 기간도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얘기했던 식으로 반짝 승세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죠. 현실적으로 그는 지금 누가 뭐래도 공화당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공화당 내부 일부에서 특히 기득권층 또 엘리트들이 또 일반 투표인들이 언젠가 그가 선두 그룹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것이 그런 이제 기대감들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런 얘기죠. 일단의 거버너, 세네터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라 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 이제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에서 만일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고 그러면은 힐러리 클린턴하고 겨루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고 공화당 내부 엘리트들은 그럼 우리가 진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당내 일각 또는 일반 선거 전문가들 중에서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지금 투표인들이 매우 변덕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셋째로 미국 경제가 계속 호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선거, 경제, 불가분의 관계죠. 10월 현재 고용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전반적인 분야가 모두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페더럴 리저브가 금리를 내달에는 분명코 올릴 것이다. 그런 예상이 이제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경제계 일각에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 회복이 6년이 계속 줄곧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들 클래스, 이 중산층의 생활이 개선됐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하나 우려거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 경제의 환경이 불길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이고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 경제의 지금 현황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을 이 사람이 내놨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새로운 리세션 언저리까지 갈지도 모른다 하는 예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경제가 다시 악화된다면은 공화당의 큰 공격거리가 되겠죠. 또 만일 경제가 호조가 계속된다면은 민주당 후보 또는 민주당 상원 후보들이 크게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번째로 시리아 사태가 폭발하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시리아 사태는 뭐 이미 내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고 또 뭐 단순히 인도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도화선의 존재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내에 지금 미국이 군사작전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군사작전을 하고 있고 이란의 군인들이 들어와 있고 이락의 군인들도 들어와 있고 헤즈볼라, 사우디, 유럽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시스 모두 이 지역에 지금 들어서서 그야말로 혼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소극적인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사드는 사임해라 여기까지만 하고 군사작전도 크게 벌이지 않고 공중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자칫 적극 개입했다가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정책이 왜 이렇게 미온적이냐 이런 공격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힐러리 클린턴도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안에 노플라이 존도 만들어라. 반군 무장도 좀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주장을 지금까지 여러 번 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사이에 그 괴리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시스가 러시아 항공기 테러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여기가 국제적으로 터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번 대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그런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로 3당 후보가 혹시 나올 것인가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당 제도는 뭐 굉장히 오래 정착을 한 시스템입니다만은 꾸준하게 이제 3당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되어 왔었죠. 1992년도에 라스 퍼로 억만장자인데 이 사람이 3당 후보로 나와서 전체 표의 뭐 한 18%를 거둬들인 그런 새머리를 한참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양당 제도에 만족하십니까? 30%만이 yes 하고 있습니다. 3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53%가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로 나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해주는 정당이 양당 가지고 두 당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후보들도 모두 다 아웃사이더들입니다. 버니 샌더스가 그렇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고 또 벤 카슨이 그렇고 모두 아웃사이더들이죠. 만일 공화당 예선전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만일 기득권자들, 가버너나 세너터들이 누가 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독립당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 누가 독립당으로 나오게 되면 제3당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표가 분산될 텐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어느 쪽이 유리한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3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할 때 안 나오겠다 하는 답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아직 선거가 1년이나 남았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선거전을 추적해야 될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 상원의원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의 세금과 나의 임금과 나의 복지와 나의 신앙과 나의 도덕과 그리고 전쟁과 평화를 결정지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미 무인 공격기가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 지하디 조안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사살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수상은 오늘 이 공격은 정당 방위라고 말했습니다. 지하디 조안은 서방 인질들을 여러 번 칼로 참수했었습니다. 아이시스는 곧 러시아를 공격할 것이라고 5분짜리 비디오를 통해서 선언했습니다. 아이시스는 이 공격으로 바다에 피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시스는 사이나이 반도의 러시아 항공기 격추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내부 엘리트들이 공화당 예선 전에 당황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와 칼슨의 선두 계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선거기금 헌금자들도 아직 돈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총선, 이번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25년에 걸친 장기 군사 독재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크릿 서비스 에이전트가 미성년자 성적 사진 유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렸는데 14살 난 미성년 여성과 성적 사진을 교환했었습니다. 크루즈십에서 여성 승객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큐바 근해에서 발생한 이 사건, 미국의 코스트가드가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네일 살론에 무면허 업소가 많다고 CBS2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100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54개 업소가 무면허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들 업소에서 고객들의 부상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 라로 티켓 판매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산 교착 상태로 인한 당첨금 지불 연기 조치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판매량 2억 1,500만 달러, 9월 판매량보다 2,100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로열라 대학 학생 수백여 명이 어제 미주리 대학 인종주의 해소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주리 대학의 레이시즘 사태 이후에 전국의 유명 대학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차가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47도, 토요일 주일 계속해서 맑습니다. 토요일에 57도, 주일 63도입니다. 월요일 맑고 흐리고 55도, 화요일 흐리고 비 60도로 예상이 됩니다.